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샵4. 푸방이.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호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이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는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은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3번째 이야기. 푸방이.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호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크크.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위?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가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4화. 푸방위.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호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이?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 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14. 푸방위.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시시가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오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위?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가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터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은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해시태그 4. 푸강이?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요.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요.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오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크크크.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에는 슬레이 모드 옴.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이,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독?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CC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4. 부방위,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은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이?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칩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해시태그 4. 푸방이,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호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흑흑흑. 절대 안 당해. 이번 생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위?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그 뒤로 며칠 동안 나는 매일 메뉴를 바꿔가며 응구의 할머니 병문안을 갔다. 닭백숙, 새우완탕, 아난이 제일 좋아하는 단호박죽까지. 응구의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난을 안고 병실 문을 열었다. 응구엔 탄하, 할머니가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었다. 흥, 아직 안 죽었어. 고개도 안 들고 계시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 꼬만 또 뭐야? 아나는 할머니 보자마자 팔을 흔들며 입가에 과자 부스러기가 잔뜩. 제 아들이에요. 웃으며 입가를 닦아주었다. 자, 할머니라고 해봐. 할마. 책이 침대에 툭 떨어졌다. 벌써 말해. 간단한 단어만요.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애가 배우는 게 빠르거든요. 할머니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베개 밑에서 두툼한 세뱃돈 봉투를 꺼내 아난 주머니에 쏙 넣으셨다. 안 돼요. 애한테 주는 거지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나를 흘겨보시고는 목소리를 낮추셨다. 요즘 고생 많았다. 그때야 병원복 소매 안쪽에 새겨진 정교한 자수문양이 눈에 들어왔다. 한눈에 봐도 값비싼 수공예였다. 할머니, 가족분들은 왜 안 오시나요? 기저귀 갈며 조심스레 물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다 죽었어. 두 글자, 감정 하나 없이 떨어졌다. 손이 멈췄다.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 할머니는 아난 옷에 달린 작은 꽃 자수를 만지셨다. 이거 네가 놓은 거지? 네, 심심풀이로요. 손가락으로 꽃잎을 쓰다듬으며 남은 고르고 색은 대담하면서도 청아해. 이건 심심풀이라고 할 수준이 아니야. 자수? 아세요? 좀 알지? 갑자기 화제를 돌리시며 애아따는 고개 숙여 안한 옷매무새를 고치며 없어요. 저 혼자 키워요. 동정하거나 경멸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다.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지. 그 한마디에 코가 시큰해졌다. 그 후로 거의 매일 안한을 데리고 병문안을 갔다.
할머니는 입으로는 귀찮아 죽겠다 하시면서도 안함만 보면 눈이 부드러워지셨다. 신기하게도 낯을 가리는 안함이 유독 할머니를 따랐다.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가 침 잔뜩 묻은 손으로 할머니 얼굴을 만지고 좋아하는 과자를 입에 밀어넣기까지 했다. 더러워 죽겠네. 얼굴 돌리시지만 입꼬리는 숨길 수 없었다. 6. 퇴원날 할머니가 집에 한번 들르라고 하셨다. 전에는 급히 뛰어들어가기만 했지 이번에야 제대로 보게 되었다. 낡은 나무대문을 밀자 작은 마당은 말끔히 쓸려 있고 월계화는 활짝 피어 있고 포도낭쿨 그늘이 시원했다. 들어와. 지팡이를 짚으며 안으로 이끄셨다. 문이 열리는 순간 입이 쩍 벌어졌다. 밖은 평범한 시골집,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넓고 밝은 거실, 광택나는 원목마루, 흑단목 소파 세트. 가장 눈에 띄는 건 유리 전시벽, 금빛 트로피, 메달, 상패가 빼곡히, 전국 전통공예대회 대상, 무형문화재 전승자, 80년대부터 10년 전까지. 예전에 심심해서 놓은 거야. 할머니는 가겁게 말씀하셨지만 눈빛에 자부심이 스쳤다. 안안을 안고 중앙에 놓인 사진을 가리키셨다. 저게 젊은 날 나야. 30대 중반, 치파오 입고 자수틀 든 여성, 자신감 넘치는 눈빛. 할머니, 예술인이었어요? 뭐 대단한 예술인, 그냥 미대에서 자수 가르치던 선생이었지. 학생도 많이 키워냈다고 하셨다. 그런데 왜... 할머니 얼굴이 어두워졌다. 안안을 안고 대나무 의자에 앉으시더니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17살, 8살쯤 된 소녀, 포니테일에 햇살 같은 미소. 우리 딸 샤오야. 목소리가 떨렸다. 20살에 국제대회 나가게 됐는데 그날 비행기가... 가슴이 철렁했다. 시신도 못 찾았어. 손이 꽉 쥐어졌다. 안안이 분위기를 느끼고 손으로 할머니 뺨을 만지며 아마, 아마. 할머니는 안안에게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었다. 남편도 몇 년 뒤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 후로 도시집 다 팔고 이곳으로 오셨다고. 혼자 조용히 눈 감을 생각이었다. 이제 알겠다. 첫날 그렇게 차갑게 군 이유가. 할머니! 무릎을 꿇고 주름진 손을 잡았다. 옛날 얘기야. 그만.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해시태그 4. 푸방위.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오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위,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는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신은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갑자기 화제를 돌리시며 너 실력, 스승이 누구야? 나는 빙의 얘기는 빼고 과거를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고개 끄덕이시더니 정통 소수이면서 배치와 배색이 현대적이야. 드물어. 그러더니 안방에서 정교한 흥한딴나무 상자를 가져오셨다. 이거 너 가져가. 은으로 만든 자수바늘 세트. 손잡이에 진주 박혀 있었다. 너무 비싼데요? 여기 두면 먼지만 쌓여. 억지로 내 가방에 넣으시고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안안 데리고 와. 잊혀진 땀 몇 개 가르쳐 줄게. 눈물이 핑 돌았다. 이건 제자로 받아주신 거잖아. 할머니. 질질 짜지 마. 눈꼬리 닦아주시며 수요일 한 번 늦으면 평생 오지 마. 그렇게 나는 응우랜 할머니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다. 매주 수요일 안안 데리고 찾아갔다.
한 땀만 어긋나도 바로 풀라고 할칠 만큼 무서웠다. 장인은 사람과 같아. 한 땀 한 땀에 양심이 담겨야 해. 할머니의 가르침 아래 실력이 날아갔다. 금상첨화, 암향부, 금선용판. 잊혀진 기법들이 내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라이브 시청자는 폭발, 주문은 반년치 밀려 있었다. 한 번은 할머니가 가르쳐준 천사만려로 송악 연년도를 놓았는데 학의 깃털이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했다. 그 작품 10,000원에 팔렸다. 잘했어. 할머니가 칭찬 한마디 해주셨다. 그날 밤 라이브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공지했다. 왜요 언니? 쉬면 안 돼요. 제 힐링 타임인데. 웃으며 설명했다. 전국 전통 공예대회 준비 중이에요. 온전히 집중해야 해서요. 할머니의 제안이었다. 너 실력이면 금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때 할머니 눈빛이 불타올랐다. 그 늙은이들한테 보여줘라. 전통자수가 죽지 않았다는 걸. 주제는 재생. 불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봉황새. 깃털마다 다른 기법. 불꽃은 금사 플러스 산호구슬로 빛을 냈다. 창작 과경은 지옥이었다. 새벽까지 눈 빠지게 놓았다. 아나는 엄마 밥품과 안지 옆에서 얌전히 놀았다. 3개월 만에 완성. 마지막 땀 놓은 순간 할머니가 오래 바라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다. 샤오이도 봉황새 놓았는데 너보단 못했어. 결과는 2달 뒤 발표. 나는 라이브 줄이고 연습에 몰두했다. 할머니 건강이 오락가락해서 거의 매일 찾아뵙고 고서적 뒤적이며 옛 기법 연구하거나 아나니 마당에서 나비 쫓는 걸 함께 바라보았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옛 자수조거 정리 중에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 거기 토노한 씨 맞나요? 전국 전통 공예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다. 재생 작품이 특선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상식에 꼭 참석해주세요. 전화 끊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할머니는 표정만 보고 다 아시고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 가거라. 시오한테도 보여줘야지. 내 막내 제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시상식은 도림미술관이었다. 할머니가 주신 연한 청색 치파오 입고 머리 높이 틀어 올리고 손에 땀을 쥐고 앉아 있었다. 특선 수상자 토로안. 무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꿈인지 생시인지. 전통 기법과 현대 미학의 완벽한 융합. 한 땀 한 땀에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장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보이는 듯했다. 내려오자마자 정장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토노한 씨, 천서그룹 주명입니다. 명함을 건넸다. 천서그룹? 혹시 이 원작 남주의 집안 회사잖아? 설마 다시 플롯에 휘말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은 협력 계획이 없어요. 정중히 거절하고 재빨리 자리를 떴다. 청산촌에 돌아오자마자 반짝이는 트로피를 응우엔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다. 이건 다 스승님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트로피를 쓰다듬으며 고개 저었다. 아니야, 너 덕분이야. 그날 밤 처음으로 규칙을 깨고 술을 조금 마셨다. 할머니 얼굴이 발그레해지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셨다. 노아나, 나 생각이 하나 있는데 정식으로 나를 스승으로 모실래? 나는 멍하니 있다가 바로 무릎 꿇고 3번 절했다. 스승님 위에 제자가 3배 올립니다. 할머니가 일으켜 세우시며 눈가에 눈물이 고이셨다. 좋아, 좋아. 응우엔 타나 평생 헛살지 않았구나.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만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록. 사푸. 푸방이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우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크크크.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덩이,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과 알림 필수!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안한 손잡고 할머니 댁에 갔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안에서 엄청난 고함과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응웬타나! 언제 꺼지고 고제 뿌릴 거야? 전통 자수 전승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냥 사라지게 내버려둘 거냐고? 쓸데없는 삼견봐! 내일에 신경 꺼! 당장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나는 깜짝 놀라 안안을 안고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다. 현관 앞에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얼굴이 새빨개져 서 있었다. 손에는 청화 백자 찻잔을 들고 당장이라도 집어던질 기세. 할머니는 문턱 위에 두 손 허리에 얹고 칼 같은 눈빛. 스승님! 두 분이 동시에 돌아보셨다. 안안을 보는 순간 노신사 동공이 흔들렸다. 손이 떨려 찻잔이 와장창 바닥에 떨어졌다. 이 아이가... 목소리가 떨렸다. 너 아들? 나는 본능적으로 안안을 꼭 안고 고개 끄덕였다. 노신사가 병게 맞은 듯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닮았어. 너무 닮았어. 꼬마야, 몇 살이니?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안안이 눈 깜빡이며 2살이에요. 정말 귀엽구나. 웃음꽃을 피우며 주머니에서 예쁜 회중시계를 꺼내주셨다. 안안이 반짝반짝한 시계를 받아들고 신나서 웃었다. 할머니가 코웃음치셨다. 추수건, 애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 막내 아들 결혼이나 시켜서 손자 낳으라고 해. 여기서 내 손자 타령하지 말고. 추수건 할아버지가 딱 걸려서 버럭. 응웬타나! 왜? 할머니가 비웃으며 빨리 꺼져. 보기 싫어. 추 할아버지 수염까지 떨리더니 좋아. 간다. 근데 나 이 마을에 집 빌렸어. 앞으로 매일 올 테니까 누가 더 고집센지 보자. 쾅 하고 가버리셨다. 할아버지 사라지자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스승님, 누구세요? 할머니 한숨 쉬며 나를 도리자에 앉히셨다. 출수권,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야. 나중에 남쪽 내려가서 사업해서 지금은 꽤 큰 회사 했어. 아까 전승 얘기 하시던데. 할 일 없는 늙은이가 문화유산 어쩌고 하면서 나 끌어들이려는 거야. 귀찮아 죽겠어.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똑바로 보시며 근데 노아나, 너가 하면 되겠어. 네? 너는 젊은 날의 나라보다 더 나아. 새로운 감각도 있고 추수건이랑 같이 하면 진짜 자수가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 나는 안안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시계 만지며 신나있는 작고 둥근 얼굴. 근데 안안이라 아직 어려서. 뭐가 무서워? 할머니가 딱 잘라 말씀하셨다. 추수건 성격 좀 고집서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스승 믿어. 너 앞길 화내. 10. 내가 응우엔타나의 마지막 제자라는 말에 슈 할아버지는 눈이 회둥그레져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셨다. 이 아이가 그 제자라고? 나와 안안을 한 바퀴 돌리니 허벅지 탁 치셨다. 내가 그랬지? 왜 이렇게 눈에 익나 했더니 인터넷에서 자수 라이브 하는 그 유명한 아가씨잖아. 네? 나 진짜 열성 팬이야. 핸드폰 꺼내 보여주시는데 내 라이브방
아이디가 강남자순왕. 항상 댓글 달아주시던 그분. 할머니가 옆에서 피식. 연기 잘하네, 늙은이. 연기긴 진짜야. 아난을 가리키며 이 아난이 등 허리만 봐도 정이 팍팍 갔는데 직접 보니까 더 정 떨어지게 귀여워. 아난이 자기 이름 듣고 씩 웃으며 할아버지! 슈 할아버지 완전 녹아서 아난을 번쩍 안아 올리시고는 나에게 진지하게 소토씨, 천서그룹을 대표해서 정식으로 초대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프로젝트 대우 최고예요. 천서그룹? 심장이 쿵 떨어졌다. 슈 회장님, 천서그룹 회장님이세요? 아, 지금은 막내한테 맡기고 나는 회장직만 하고 있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며 또 자, 한 번 더 할아버지 불러봐. 나는 옷자락을 꼭 쥐었다. 천서그룹 회장, 원장남주 고침추 남주의 친할아버지잖아. 도망 다니다가 결국 또 원작 궤도해. 할머니가 내 안색 보시고 손 흔드셨다. 추스건, 오늘은 가봐. 나중에 얘기하자. 아쉬워하면서도 아난을 내려놓고 가시며 소토씨, 잘 생각해봐. 천서문은 늘 열려있어. 할아버지 가시자 할머니가 나를 앉히셨다. 노아나,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고개 저으며 한참 멈서리다 결국 다 털어놓았다. 원래 주인의 과거까지. 사실 원래 주인도 그렇게 악독한 건 아니었다. 엄마 일찍 잃고 아빠마저 무심해서 항상 자기 영역을 지키려 발버둥 친 거였다. 약 넣은 것도 누군가 유도한 거고 결국 자기가 마신 걸 보면 양심은 있었다. 그래서 천서그룹 들어가면 옛사람들 만날까봐 아나니까지 엮이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노아나, 너 아빠 원망해? 잠시 원래 주인 기억을 더듬었더니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푸방위.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아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오 오빠 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위.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원망보다는 서운한 게 더 커요. 그래도 유일한 혈육이니까요. 계모랑 여동생은? 생각해보니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내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걸 알면 넌 이미 어른이야. 사람이 잘못 안 할 리 없지. 중요한 건 고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야. 이제 아난도 있잖아. 더 당당하게 살아야지. 마음에 부끄러운 데 없으면 어디 가도 무서울 게 없어. 아난을 내려다봤다. 언제 잠들었는지 긴 속눈썹 그늘이 볼에 들이우고 작은 입술이 살짝 오물거렸다. 맞아. 아난을 위해 나는 더 용기 내야 해. 스승님, 알겠어요. 고개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합작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다. 그래, 무슨 일 있어도 스승이 네 뒤에 있어. 집에 와서 바로 추 회장님께 문자를 보냈다. 자세히 논의하고 싶습니다. 아난을 요람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아난 얼굴에 은은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살짝 이마에 입맞춤했다. 우리 아기
엄마가 꼭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추 회장님이 벌써 들이닥치셨어요. 장난감이랑 과자 한가득 들고. 다 안 한 거야? 웃음꽃 만발하며 계약서 내미셨다. 연봉 1,000만 단위, 완전 독지, 연 2회 유급 휴가, 양육수당까지. 심지어 개인 채널 자유, 창작 간섭 전혀 없음. 이건 너무 과분해요. 기뻤지만 미안해서 중얼거렸다. 너 실력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계약서 다 끝내고 나서 추 회장님이 귀옛말처럼 다음 달에 회사 큰 행사 있는데 꼭 와. 막내 아들이랑 손자도 올 거야. 다들 소개할게. 심장이 쿵. 손자? 설마 남주 고침추? 회장님 손자분은 이름은 고침추야. 엄마 성을 땄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지금 미디어 엔터 쪽 다 맡고 있어. 능력 좋고 결혼도 했고 걱정 하나 없는 녀석이야. 역시 그 사람. 나는 애써 표정 관리하며 네, 기회되면 뵙겠습니다. 추 회장님 배운하고 나서 개수나무 아래 의자에 앉았다. 햇살이 이파리 사이로 떨어져 빛과 그림자를 만들었다. 고개 들고 푸른 하늘을 보았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다.